들어볼까요? 우리들 얘기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죠. 거짓 없는 밝은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 가려졌다. 어두운 그림자 지치고 아픈 사람들 모두 손을 잡고 들어봐요. 노회찬 유시민의 저공비행. 서신남 노회찬과 어린남 유시민의 저공비행. 오늘은 스페셜로 번외편이죠. 예. 왜 스페셜이 생긴 거죠? 예. 우리가 속한 당에서 민원이 와서 원래는 제 8편이 예. 조국 교수를 모시고 검찰 마피아. 예. 예. 근데 거기에 올라갈 그 무렵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는 거죠. 예, 이거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양해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통합진보당에 이제 청년 비례대표 한 사람을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해서 네. 그 투표와 10만 명의 선거인단에 모여서 뽑죠. 예, 그 당원뿐만 아니라 참가 신청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네. 18세에서 35세까지 유권자들이면 참가할 수 있는 10만 선거인단 모집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네. 곧 이제 투표일이 임박하게 돼 있어서 임박했죠. 예, 오늘 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예, 정보 제공 차원에서 그 결선에 진출한 5사람의 후보를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청년 비례대표. 예, 청년 비례대표 후보 5사람을 모셔서 번외편 저공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에서 민원이 온 거라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또 20대, 30대 초반의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들의 꿈과 희망이 무엇인지 오늘 이 저공비행 스페셜 편을 들으면서 네. 한번 이렇게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뭐 집중해서 그렇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일 하시면서 이 친구들, 젊은 친구들 요새 뭘 고민하고 있고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 삼아 들어주시고요. 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그리고 선거인단 참여해 주시면 더 좋죠. 네. 35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일. 선거인단에 참여한다. 청년 비례 선출을 위한. 예. 그럼 양해 말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면서 예, 오늘 저공비행 스페셜 번외편 시작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정이 없던 출격입니다. 예, 이 날씨도 안 좋은데 오늘 위대한 진출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빅5 5분. 예, 모시고 소풍을 예정이 없이 나가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 몇 분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49명. 예, 49명으로 시작해서 20명으로 줄었다가 생존자가 지금. 예, 5명만 생존해 맞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4인승 비행기인데 오늘 예, 정원의 인원으로 지금 탔습니다. 예, 지금 7명 우리 두 진행자까지 포함해서 7명이 타고 저는 택시를 11명, 뒤에 6명, 앞에 5명, 운전사 왼쪽에도 1명, 이렇게 타본 적이 있습니다. 네, 반칙인데. 예, 청취자 여러분 지금 들으시겠지만 스튜디오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5사람의 20세 이상, 25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 5분을 모시고 오늘 진행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실 텐데요. 발언할 때마다 자기가 누군지 번호와 이름을 아주 스피디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비행기 날개에 윤 PD가 매달려가지고 지금 무슨 소음이 난다고 비행기에 기술자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난립니다. 그래도 좀 덜덜거리긴 해도 그냥 갑니다. 그럼 자, 먼저 출연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5분 빅5 후보들. 기호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자, 자기소개 30초.
안녕하세요. 기호 1번이고요. 김재현입니다. 저는 지난해 반값 등록금 촛불을 만들었던 한대련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었고요. 올해는 진보정치 시즌2를 개막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임기 중에 30대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섰는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열렬한 경선을 통해서 멋진 청년 국회의원의 시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기호 1번 김재현 후보는 만 31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네, 전 만 25살이고요. 최연소 국회의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호 2번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유승재입니다. 네. 다음은 3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위대한 진출 기호 3번 이윤호입니다. 저는 작년에 경희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 그런 젊은 국회의원이 되어보겠다. 첫 번째 대학생 국회의원이 되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2번 유승재 후보하고 3번 이윤호 후보는 만 25살입니다. 누가 더 신품이에요? 좀 까볼까? 저는 1월생입니다. 저도 이랬어요. 더 이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네 번째 후보. 네, 반갑습니다. 위대한 진출 기호 4번 김지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를 고대녀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촛불 청년의 상징에서 촛불 진화의 상징이 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정치를 바꿔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이런 촛불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99%와 함께 1%에 맞짱 뜰 수 있는 청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예, 반갑습니다. 위대한 진출 기호 5번 조성주입니다. 저는 청년유니언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에서 정책기획팀장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우리 시대 모든 전태일을 응원한다. 특히 청년들의 노동 문제, 일하는 청년들,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대한 진출에 출마하게 되었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빅5에 살아남아서 지금 아주 영광스러운 방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번 김지윤 후보는 올해 27, 5번 조성주 후보가 최연장입니다. 네. 만 33. 세는 나이로 35.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자, 노회찬 대변인님,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까. 아, 예, 뭐 정신연령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친구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회찬 대변인은 몸은 김세린하는데 마음은 아이유입니다. 김세는 안 하면 모르겠네요. 뭐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우리 노 대변인께서 먼저. 예, 우선 뭐 자기 소개를 간단히 했지만은 한 번 정도씩 더 이제 비장의 뭐 공약이라고 할까, 또 포부라고 할까 이런 걸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딱 한 가지만 나의 대표 공약. 이번에는 역순으로 5번부터 내려가겠습니다. 예, 기호 5번 조성주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노동 문제를 중시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서는 청년들이 노동자법을 개정해서 청년들 취업준비생 50만, 대학 졸업생 50만이 모여서 직접 기업들과 교섭하고 자신들의 노동 권리를 찾아가자. 그래서 10만 명의 청년들을 노동조합에 조직하고 그 청년들이 직접 기업과 기업 단체들,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는 그런 큰 싸움을 만들어 보는 것이 저의 핵심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짓궂게 네. 단지를 걸어도 괜찮겠죠? 네. 뭐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청년 유니언 회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조합원은 500명입니다. 그 이제 몇 년 됐어요? 이제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500명 모았는데 언제 네. 10만 명 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곧 다음 주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해서 처음으로 이제 법내노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내노조가 되고 실제 그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조성주 후보의 일방적 주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당선되면은 비약적으로 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MBC 예. 각하시가 보입니다. 다음 김지현 후보 나의 공약 한 가지. 네. 너무 저희가 10가지 공약이 있는데 한 가지 공약만 하려니까 힘이 드는데요.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우리 99%의 삶의 문제가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때부터 무상교육, 또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또 공공부문과 녹색 일자리 100만 개 창출 이런 것들을 부자 증세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99%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자 증세. 예. 부자는 세금을 좀 더 내라는 거죠.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네. 어떤 세금을 어느 수준까지 올리자는 구체적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은 지금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금 감세됐던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법인세가 지금 한 22%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한 3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를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자산에 대한 세율도 높여야 한다라고 지금 좀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유세를 얘기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 법인세 최고 구간 한계 세율을 우리 당 공약은 30%로 했는데 네. 김지현 후보는 거기서 5%를 더 얹었네. 네, 조금 더 썼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이윤호 후보 3번. 네, 저는 그 지난번 미션 때도 발표했던 것처럼 주거 문제를 좀 주요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게 저는 사실 주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주거를 단순히 이런 공간을 많이 마련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거와 공동체의 결합이 제가 그때 발표했던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거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를 한번 복원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척박해진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공동체를 한번 되살리는 그런 대책으로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이렇게 묶어서 공약으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빅5 뽑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경쟁할 때도 그거 하시더니 오늘도 그거 하시면 뭐 새로운 메뉴 없는 거 아니에요? 공약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공약 굉장히 많고 사실 제가 그냥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공약은 어떻게 보면 정말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생 국회의원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요즘 굉장히 좀 행복한 상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으로 갈까요? 네, 2번 유승재입니다. 저는 사실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20, 30대 현실을 바꾸고 싶은데 그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뭐 거리에서 뭐 이제 투쟁도 하고 뭐 여러 현장에 나가 있고 뭐 공부도 하고 많은 걸 좀 해봐도 안 바뀌더라고요. 뭐 구속까지 당하고 뭐 맞아서 뭐 뼈를 무너지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도 안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가서 국회를 한번 엎어봐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 30대 삶에 한 대파장을 한번 이렇게 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나왔고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딱 하나의 공약이 대표 공약이 세상을 완전히 네, 대표 공약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 네, 좋습니다. 예, 이제 김재현 후보. 네, 저는 지난해 반값 등록금 그리고 반값 생활비 운동을 한대련에서 벌였었는데요. 반값 3탄으로 반값 통신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 세대들이 통신비가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뭐 SNS로도 너무 반갑다, 반가운 공약이다 얘기해 주시는데 단순하게 그 뭐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 경제 구조를 바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꼭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반값 통신비. 네. 근데 김재현 후보하고 1번, 2번 유승재 후보 이력서를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 김재현 후보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을 작년도에 하셨고 네. 유승재 후보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국회의원 후보 이렇게 공식 타이틀을 걸고 나왔어요. 네. 이게 뭐 의결을 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이제 한국대학생연합에서 확대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한대련 공식 국회의원 후보를 세우자 이렇게 됐고 거기에 3명의 후보가 이제 한대련 이름을 걸고 나왔는데요. 빅5 안에 저 한 명이 남아서 제가 한대련 3명 중에 2명이 지금 결승까지 올라오신 거네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김재현 후보는 지금 지난해 경력에 이걸 쓴 예. 거지. 경력에? 네. 아 그렇군요. 두 분이서 후보 단일화 안 해요? 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중심으로 이 상태로 10년 우선 젊은 통합진보. 지금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공비여행 청취자 중에는 지금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 한 명을 뽑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 다음에 오늘 이후로 몇 월 며칠 언제 그 뽑게 되는지 그리고 또 그 뽑는 과정에 참여할 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참여를 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말씀까지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제가 이제 광고를 좀 하고요. 네.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충하세요. 네. 예, 통합진보당은 이제 당선권 안에 최소한 한 사람의 청년 국회의원을 만들자 이렇게 대표단에서 결정을 하고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뽑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위원회에 맡겼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청년위원회에서 팀을 만들어서 위대한 진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후보를 공개 신청을 받고 선거인단 10만 명을 모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아마 4만 명 정도 넘게 이제 청년 당원들과 선거인단이 이제 들어온 것 같고요. 유권자는 18세에서 35세까지의 이 당원이나 또는 첨가 신청을 해주신 청년들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고 입후보 자격은 법률에 따라서 만 25세부터 35세 이하까지 그렇게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49분의 이 지망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1차 심사를 통해서 20명이 걸러졌고 이 20명이 첫 번째 미션 이제 자기의 비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통해서 1000명의 정중평가단의 평가 나가수식으로 해서 지금 5분으로 압축이 돼서 오늘 왔습니다. 선거인단 모집은 금요일까지 계속되나요? 목요일까지. 이번 목요일이니까 며칠입니까? 8일. 3월 8일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저녁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goupp.org 접속하시면 초기 화면에 선거인단 홈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많이들 투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투표는 3월 8일까지 이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그리고 일정한 선거운동을 거쳐서 며칠 날 결정되죠? 12일 날. 네, 3월 12일 결정이 3월 되면 9일부터 투표를 시작해서 네. 12일 날 당선자 확정되는 거죠. 네. 그럼 누가 되는 거죠? 마음속에 자신이 지고 있을 거라고. 예, 여기 5분 가운데 한 분은 국회의원이 트리노시 되실 거예요. 네. 지금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가 1번, 2번은 지금 당원 투표로 전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후보 남녀 1인식이 되게 돼 있고요. 4, 5, 6번은 개방형 비례대표로 정교조 전 위원장님 한 분과 시민단체 활동가 2분이 지금 정해졌고 그게 4, 5, 6번이고요. 여성이 되면 아마도 3번에 배치가 될 것이고 남성이 뽑히면 짝수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번으로 가게 됩니다만 당선은 뭐 어느 쪽이든 다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데 안내가 다 됐죠? 이만하면 더 홍보성 혹은 광고성 안내를 하실 분 없어요? 네, 이제 제대로 됐어요? 네. 광고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노회찬 대변인께서 좀 너무 야들야들하게 다루면 안 되니까 좀 골탕을 한번 먹여보시죠. 나하고 수준이 같은데. 아니 저는 이게 지금 25세에서 35세까지죠. 그러나 선거인단은 또 나이가 다르죠. 네. 예. 선거인단은 18세 이상부터 네. 몇 세까지죠? 35세. 35세까지. 이게 아마 청년이 몇 살까지가 청년이냐는 굉장히 힘든 물음이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35세로 청년이라서 정한 것 같고 민주당은 40세인가요? 뭐 35세 이 경선은 똑같이 35세. 아 그래요? 네. 35세 이상도 그때 허용하지 않았나요? 논란이 좀 있다가 허용을 결국 안 한 걸로. 안 한 걸로. 예. 40세까지 청년이라 그러면 좀 너무하지. 좀 네, 이제 뭐 마음만 청년까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18세부터 이게 되는데 실제로 투표권은 19세부터 네. 그렇죠. 그게 잘못돼 예. 있죠, 사실은. 국가 공무원이 되려면 18살부터 될 수 있는데. 술집에도 18살 되면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투표권은 19살부터 주는. 가급적 우리 정치가 19금이라고 19금이야 우리 정치는. 아이들이 보면 큰일 난다. 19세 미만은 접근 금지. 부끄러운 정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김재현 후보가 아까 저기 말씀하실 때 임기 중에 첫
당 대표에 도전하는 예. 당 대표가 되는 30대 당 대표가 네.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그 기대가 되는데 네. 지금 그걸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영국 수상 있죠. 네. 그 데이비드 캐머런 그 사람이 몇 살 때 영국 보수당 당수가 됐는지 아세요? 네, 그 39살에 39에 당수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종종 있는 네. 지금 그 영국의 외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윌리엄 헤이거 이 사람은 36살에 보수당 당수가 되기도 했어요. 36살에 그 뭐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나라에 또 가장 큰 당 중에 한 당에 당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진보 정당에서 더 빠르게 그런 젊은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되는데 그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질문 준비해 오셨어요?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 대표가 되면은 그 이전의 진보 정당과 다르게 무엇을 확실하게 뜯어고칠 것인지 딱 한 가지. 예, 김재현 후보에게 통합진보당의 당대표가 되신다면 내가 뜯어고치고 싶은 한 가지. 네, 일단 시즌 2라고 명명을 해서 그 어제 대표단 회의 때 유 대표님께서 출연진 전원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해 주셨는데 뭐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계속해서 이제 원칙을 고수해 나가는 거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진보 정치가 12년 동안 민주노동당 시간부터 시작해서 변하지 않았다, 너무 구태하다, 그대로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통합의 정신을 발휘한다라고 한다면 당이 더 외연이 넓어지고 이 공간에 끼고 싶다. 누구나 다 참여하고 싶다. 나도 거기에서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치를 꼭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내가 통합진보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바꾸고 싶은 한 가지에 대해서 김재현 후보 1번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주제 가지고 좀 논박도 좀 해보고 한번 해보죠. 혹시 다른 이걸 바꾸자. 통합진보당 이 점을 뜯어고쳐야 된다.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저는 누군지 말씀하시고. 예, 기호 5번 조성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김재현 후보님이 말씀하신 거는 마치 이제 그가 오랫동안 많이 얘기해왔던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진보의 이미지를 바꾸자 이런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실제 이제 지금 이제 청년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통합진보당에 새로운 또 리더로 등장하게 된다면 저는 사실은 당내에서 청년 당원들을 육성하고 예를 들면 길러내는 이런 구조 자체를 시급하게 좀 개선해야 된다. 사실은 당이 뭐 이전에부터 이제 학생위원회니 청년위원회 다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위대한 진출이라는 방식으로 뽑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아까 이제 노회찬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제 슈레더 예를 들면 뭐 캐메런 다 청년위원장 출신일 거예요. 조스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위대한 진출을 하고 있는 건 약간은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을 좀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다. 좀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당의 리더가 된다면 현재 이제 계신 분들 청년 리더가 된다면 당에 사실은 그런 구조를 시급하게 바꿔서 빨리빨리 육성해내자.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청년들의 새로운 정치 아카데미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것이 제일 시급하지 않은가.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네, 저는 기호 3번 이윤호인데요. 저는 그런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진보정당은 진짜 진보정당답게 당내 민주주의가 정말로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그 진보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당원들의 그런 직접 참여가 살아 숨쉬는 그런 통합진보당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당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뭐 전체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접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기호 4번 김지윤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후보님들의 이야기들의 좀 장점을 저는 또 많이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다른 당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그 많은 그런 조직 노동자들에게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이제 보건의료 노조에서도 대거 입당을 하시고 얼마 전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입당하셨는데 좀 이런 또 노동조합 운동에 그리고 우리 진보당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젊은 청년들이 이런 우리 진보 정당 내에서 그리고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새로운 활력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이 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들을 좀 우리 진보당이 오히려 앞장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속에서 당도 젊어지고 이 노동조합 운동도 바로 청년들의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주제에 관해서 유승재 후보만 지금 발언을 안 했죠. 네. 예. 저 이번 유승재입니다. 저는 요즘에 좀 많이 고민된 건데요. 그 당에서 청년들을 더 많이 세워주고 이런 기회를 지금 이런 위대한 진실처럼 이런 기회들이 많이 좀 확대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이 평가순환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되면은 뭐 2년 정도 이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해서 아니면 이제 다른 또 의정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당의 유능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게 그럼 이제 그 자리에 또 다른 이제 후보가 이걸 대신하는 뭐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 보면 의정 경험이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더 생기고 그래서 당이 나중에 이제 수권 정당으로까지 더 올라가는 데서 많은 경험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 당의 발전 그리고 이제 국민 주권 시대 이런 것들 열어내는데 좀 큰 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제도가 요즘에 전 확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네. 노 대변인님 지금 5분 말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이 당의 뜯어고치고 싶은 한 가지에 관한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네, 아주 고민이 진지하고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조성주 후보 얘기한 것처럼 이 청년 조직 부분은 뭐 특히 유럽에서 뭐 진보 정당들이 대부분 또 유럽에 있기도 하지만 유럽에서는 보편적인 그 방식이고요. 주로 이제 당 외에 당 바깥에 굉장히 거대 조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청년 조직의 대표가 자동적으로 당의 부대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많고 아까 얘기한 뭐 조슈팽이니 슈레든이 다 그 출신들이에요. 뭐 그다음에 누구죠? 뭐 스페인의 곤잘레스님 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수상까지 이르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이들 청년 조직들의 국제 조직들이 또 있습니다. 국제 조직들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오래 정도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뭐 16살에 입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훈련 받기 때문에 36살 당수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사람이 한 46은 되어 보이는 당 경력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개인뿐만 아니고 사실 유럽은 정당 역사가 오래되기 때문에 최근 독일 녹색당이 이제 좀 날리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보면 되게 녹색당 당원인 청년들의 할아버지는 공산당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삼인당원이었고 그 자녀들이 지금 녹색당으로 대거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모든 정당들이 청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 느낌은요, 5분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건설적이야. 이 청년의 청년다움 중에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식 또는 기성세대가 이루어놓은 것에 대한 어떤 창조적 파괴의 충동 이런 거 없으면 청년이 아니지 않아요? 저는 지금 5분 보면서 약간은 좀 실망도 되는데 너무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할 말 있어요? 누가? 사실 창조적 파괴 이런 캐릭터 누구시죠? 예, 기호번 죄송합니다. 기호번 조성주입니다. 사실 창조적 파괴 아주 뭐랄까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젊은 이미지는 유시민 대표님이 젊은 시절부터 워낙 가져오셨던 이미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미지입니다. 예. 접대성 멘트. 예, 맞습니다. 접대성 멘트. 참가하셔도 되고요. 득표. 저표 없어요. 사실은 그렇네요. 많은 적절한 비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좀 건설적인 지나치게 창조적 파괴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진보 진영에 좀 오래된 어떤 그 통합적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는 패권주의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은 좀 뜯어고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주의나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리더십을 그러니까 대표나 어떤 리더들의 리더십을 좀 존중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통합진보당을 국민들이 별로 덜 좋아해요.
국민들이 덜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당의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당을 더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으로 바꾸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좀 뜯어고치자 하고 했는데 너무 건설적이야. 지금 우리 조성주 후보 말씀은 좀 진보 진영이 사람을 지도자를 못 키운다 지금까지 보면 네. 너무 좀 분열적이고 그렇죠. 통합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못 만들어낸다 우리가. 소위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런 이야기 좀 바꾸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좀 다른 문제들을 좀 더 도전적으로 표현한다면? 예. 4번, 기호 4번 김지윤입니다. 아까 이제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합진보당이 더 많은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전 좀 이해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당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진보 정당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민주통합당과 우리가 어떻게 다르고 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99%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인지를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고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색깔을 좀 더 지켜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저는 외연도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점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네요. 조금 논쟁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 얘기를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들기 위해서 오늘의 청년들에게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눈에 진보 정당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당원이야 당원. 그 당원이야. 중에서도 네. 특별한 청년이지 않습니까? 빅5야 빅5.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일반 청년들이 눈에는 진보 정당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 진보 정당이 좀 밥맛이야, 병맛이야, 뭐 시작해서 네, 다 나오지. 뭐 캡이야, 짱이야도 소수 있겠지만은 이제 다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죠. 네, 기호 4번 김지윤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어제 제가 이제 시립대 학우분들을 만났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비당원이신 것 같았는데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 대학생들 입장에서 민주통합당이랑 통합진보당 이게 다른지 잘 모르겠고 왜 통합진보당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좀 요즘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이제 하시고 저한테도 왜 민주통합당에 가서 공천 안 받고 이 통합진보당에 나왔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질문 자체가 나오는 이유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답변의 좀 배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역시 우리 이야기하는 정당은 바로 통합진보당이야. 이런 이야기가 좀 이제 나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2번 유승재입니다. 저도 요즘 이제 학교들을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위대한 진출 같은 게 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전 당원이라서 제가 느꼈던 만큼 위대한 진출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그냥 이 학생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대학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가봤던 대학들에서는 사실 이제 20대 대학생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우리 요구를 사실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뭐 그 얘기를 해주는 대학들 반값 등록금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히 이야기해오던 곳 그리고 지금 반드시 실현하겠다 당장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곳이라고 인식하는데 가능성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듣겠는데 그건 이제 좀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지금 당에서 청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좀 보거든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원래 편한 곳에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물론 다른 분들이 편한 곳에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어려운 데서 그 막힌 곳들을 팍팍 뚫어주는 거를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위대한 진출도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지금 당 지지율도 높이고 당이 더 대중들 속으로 가까이 가고 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사실 대학들 다니면서 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과제가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쉽게 해결되진 않겠더라고요. 1번 김재현인데요. 저는 다니면서 비례대표가 뭔지, 뭐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 있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는 상황을 많이 맞닥뜨렸어요. 저도 어제 그 1, 2학번 새내기들 한 10여 명과 같이 티타임을 좀 가졌었었는데 그 얘기를 설명하기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특히나 진보정당이 하는 이야기는
잘 못 알아듣겠고 뭐 웬만큼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특히 지역에서 그 지금 지역구 돌파를 위해서 애쓰시는 후보님들 같은 경우는 한 줄이라도 우리 당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공천이라든가 그 당의 이제 총선 준비의 과정에서도 더 많은 노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가진 게 없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많은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런 면에서 전 사실 좀 도발적인 그 공약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틀어놔봐요. 국회의원 정년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교사 공무원이 지금 현재 65세잖아요. 근데 물론 이것이 어떤 국민의 피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로 그 국회의원의 정년을 제한하는 문제를 다가서면 상당히 어렵고 이게 그 한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지금 현실의 진보 정당에서 그런 문제가 크게 이제 저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 새누리당이나 가진 기득권층의 이제 국회의원 의석을 상당수 우리 진보 정당에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기회를 많이 얻어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마음껏 보여주고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윤호 후보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마지막 발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계속 이 문제만 논할 수가 없으니까. 예, 기호 3번 이윤호입니다. 저도 이제 주변 뭐 친구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국회의원이라는 네 글자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일단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뭔가 나이도 어느 정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과연 그 입장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런 청년들을 정말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새삼 이렇게 정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생 국회의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청년 국회의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게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 이 정치의 현 주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보 정당인 만큼 정말 그런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통합진보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건설적인 쪽으로 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올라 말라 하다 그런데요. 이제 좀 분위기를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꾸려고 제가 짤막한 퀴즈를 준비를 해왔어요. 퀴즈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질문 답변이에요. 내가 이 이름을 말하면 생각나는 단어 한 가지씩만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더 물어볼 테니까. 네.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생각나는 단어. 김재현 후보부터. 재단사? 재단사. 2번 유승재 후보. 네, 불꽃이요. 불꽃. 3번. 이윤호 후보. 전 대학생 친구. 대학생 친구. 4번 김지현 후보. 이소선 여사. 이서선 어머니. 5번 조성주 후보. 핸드폰을 팔고 있는 친구들. 핸드폰 파는 친구들. 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죠. 재단사, 불꽃, 대학생 친구, 이서선 어머니, 그리고 핸드폰을 파는 청년들. 그 다음 이름을 하나 더 들어보고 노무현 하면 이번엔 거꾸로 가볼까요? 5번 조성주 후보부터. 안타까움. 안타깝다. 4번 김지현 후보. 글쎄요. 기대와 실망? 기대와 실망. 예. 3번 이윤호 후보. 바보. 예. 2번 유승재 후보. 파격. 네. 1번 김재현 후보. 마음속에 남은 대통령. 여기는 잘 안 모아지죠, 이미지가. 그죠? 무척 우리가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불렀을 때 서로 막 연결되는, 연상되어 가는 이미지들이 다섯 후보입니다. 제가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드린 거예요. 노무현하고 하니까 이미지가 모아지지를 않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김대중. 이번에 1번부터 가봅시다. 김재현 후보부터. 김대중 하면 생각나는 단어, 떠오르는 단어. 평화. 2번. 유승재 후보. 6.15. 6.15. 3번 이윤호 후보. 통일. 4번 김지은 후보.
87년. 87년. 예, 5번 조성주 조성주 후보. 후보. 지팡이. 예. 여기는 조금 다수 의견이 모이죠. 네. 아무래도 남북 관계 평화, 민주주의, 지팡이로 나타나는 어떤 실현. 예. 저는, 예. 우리 노 대변인님은 김대중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6.15죠. 6.15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하는 이름을 떠오르면 집념이라는 단어가 제일 크게 떠올라요. 이제 이 이야기는 지금, 예, 우리 마음속에 전태일 열사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가 얼마나 혼돈스럽게 아직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후보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각자 조금씩은 색깔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노희찬 대변인 혹시 모두에게 드릴 질문을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또 기습적인 과정 미션 하나를 드릴게요. 1분 내지 1분 반 혹은 경우에 따라 2분 정도에 걸쳐서 나 말고 다른 후보,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찍어서 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짝대기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한 후보를 두세 분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된다면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이유 아주 간단하게 스피디하게 5번부터 시작할까요? 이번에는 예, 조성주 후보부터. 예, 기호 5번 조성주입니다. 저는 그 기호 4번 김지훈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이념상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해왔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훈 후보가 구사하는 단어나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저는 그것이 당에 굉장히 자산이 될 수 있다. 저는 김지훈 후보 보면서 우리 당의 미래 곧 대변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 그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큰 정책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훌륭한 후보다. 그래서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은호 후보. 한 사람만. 기회주의적으로 왔다 갔다. 자, 됐습니다. 4번 김지훈 후보 순서입니다. 이게 지목을 받는 입장에서 감사드리면서 오글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는데. 화끈하게 하세요, 화끈하게. 네. 이게 한 분을 고르라니 뭔가 줄을 서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후보님들이 다 장점을 가지고 계신데, 네, 또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5번 조성주 후보가 그 청년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좀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파고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좀 진보 정당 내에서 더 널리 퍼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성주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런 청년 노동의 문제들 이 문제는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3번 이은호 후보 순서입니다. 네.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지금 앞선 두 분이 주고받으셔가지고. 네, 근데 전 소신있게 그냥 원래 생각한 분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5번 조성주 후보를 떠올렸어요. 우선 청년 유니온에서, 제가 그렇잖아요. 청년 유니온 활동을 되게 주의 깊게 많이 이렇게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청년들의 이런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작년에 총학생회장 하면서 청년 유니온과 함께 이런 활동을 펼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게 되게 기대도 많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셨던 분인 만큼, 네, 그런 청년들의 좀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3번 이윤호 후보는 참고로 작년도에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4번 김지훈 후보 아닙니다. 2번 유승재 후보 차례예요. 네, 저는 1번 김재현 후보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보다 학번이 훨씬 높으셔가지고 아주 예전에는 활동 같이 할 수 없는 구조였죠. 근데 큰 누나야, 큰 누나. 6살 차이, 6살 차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대학 다니시고 말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보면서 이제 제가 대학을 오고 하면서 이 후보님 이제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누나이기도 한데 어떤 자리에서건 주어지는 역할들을 큰 뜻을 가지고 막힘없이 해오던 거 그리고 설사 힘든 점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진보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걸어오셨던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가는 과정에서도 진보의 가치를
잘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라든지 뭐 이 평화의 문제라든지 통일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제대로 꽃피워낼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번 김재현 후보. 사랑의 짝대기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이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먼저 하셔가지고 마치 짜고 치는 것 같이. 저는 PT를 유심히 봤었었는데요. 물론 이제 저보다 먼저 하셨다면 제가 떨려서 미처 못 봤고 저 나중에 하실 때 봤는데 제가 꼭 구사하고 싶은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20대를 웃게 해주겠다. 신나는 정치를 이야기했던 저와 비슷한 이야기였는데 그 중에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신선한 정책과 공약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마 보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고 동영상으로 지금 재생하실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나이도 젊으시지만 용기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모병제 정책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여전히 당내에서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시하시는 그런 도전과 용기의 정신을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제 또 이게 사랑의 짝대기를 한번 서로 해봤고 지금 여기서는 조성주 후보가 2표를 받았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 한 표도 못 받았네요. 3번 이윤호 후보 1표도 못 받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우리 진보정당은 소외된 사람들의 편입니다. 노래변인님 그 사이에 뭐 좀 토론거리를 하나 생각하셨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청년이자 후보인데 청년으로서의 어떤 그 자세보다는 후보로서의 지금 그 처지가 더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각이 좀 잘 안 서네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물어봤던 거하고도 비슷한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당에 있으니까 당원들이니까 당이 잘 되길 바라고 좀 강력하고 대중적인 또 대중적이어야 강력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당이 되길 바라는데 그 대중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물 좀 타고 이렇게 예뻐 보여서 대중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참여가 이렇게 많을 때 대중적으로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변하고자 하는 게 주로 사회적 약자들, 뭐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만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그 중에 이제 청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보면 청년이 본 진보정당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좀 그 얘기를 험하게 안 하셨는데 노골적으로 하면 굉장히 험하게 이제 얘기할 부분도 사실 많아요. 청년들에 대한 그 계층별 연령별 여론조사하면은 우리 지지율이 10% 청년인데도 10% 잘 안 넘습니다. 그러면은 열에 한 명만이 우호적으로 보는 현재 상태고 이것은 우리가 청년을 대변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이제 아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지지하고 참여하는 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당은 뭘 해야 되는가, 뭘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뭘 새롭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예 뭘 해도 소용없느냐. 그 점에 관해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당에 혹은 국회에 청년 한 명이 들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작교가 돼 가지고 그 위로 이제 청년이 당에 들어오는 혹은 당이 또 청년을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청년의 당 당연히 진보정당은 여성의 당이면서 노동자의 당이면서 농민의 당이면서 청년의 당인데 청년의 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해법을 갖고 있다. 그 아까 김지훈 후보가 이 질문과 관련돼 있는 그 매듭을 하나 이렇게 내셨는데 뒤에 이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이 좀 더 차별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네, 분명함을 좀 더 살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세요 이 진단에? 저는 조금 다르게.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각이 서는가요? 네. 각을 한번 세워봐요. 네. 저는 그 차별성은 현재 이제 민주통합당이 좀 이게 시대 분위기에 따라서 좌클릭을 하면서 마치 그렇게 보이는 거지 분명한 차별성은 사실은 있고 그다음 활동에 있어서 차별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지금 차별성을 특별히 잃었다.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중성에서 오히려 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성을 부각하기보다 대중성에서 뒤지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겠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8년 전이죠. 2004년도에 뭐 당시 진보정당이 민주노동당이 처음 원내 진출할 때 또는 그 당시 이제 유시민 대표님께서 하는 개혁당이 있다 유시민 대표님이 이끌고 탁 할 때 그 양당에 대한 청년들의 이 열광은
사실은 지금의 뭐 안철수 신드롬이나 이런 거만큼이나 저는 상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8년이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한 말씀은 지금은 이제 노회찬 대변인이나 유시민 대표님 그런 청년들을 8년이 지났으니까 그 청년들이 이제 40대 초반이 되거나 30대 후반이 됐고 지금 20대에 들끓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맞기에는 약간 이미 시간차가 벌써 벌어졌다. 저는 여기서는 약간 당이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어필하는 새로운 간판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새로운 간판과 그걸 위한 전략이 좀 필요한데 저는 여전히 통합진보당은 약간 30대 후반하고 40대 초반 쪽에 어필하는 그러니까 그 당의 간판들도 그렇고요. 간판 선수들도 그렇고 약간 그런 지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의 전략의 전환과 간판의 과감한 변화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 좀 고민을 하고 각이 있습니다. 좀 섰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다른 후보님들 의견 있으세요? 제가 예, 앞서 맨 김재현 처음에 후보. 얘기했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건 이제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지금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고,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당 내에서든 원내에서든 그 청년들의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의 문제에서 그 4번 김준 후보님께서 얘기하셨던 메시지의 그 분명함과 차별성은 같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름이 헷갈리는 문제, 통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헷갈리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새로운 담론의 개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져가야죠. 그 새로운 담론이 뭐죠? 연구 대상이죠. 연구. 지금 우린 전쟁터에 와 있는데. 언제 연구해, 언제? 저희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야, 그야말로 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인데 나를 당선시켜주면 다 하겠다. 예. 그래. 네, 저는 2번 유승재입니다. 그 앞에 의견에 저 많이 동의를 하는데 대중성에 대한 문제에서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진보 정당이 대중성을 얻는 가장 큰 열쇠는 저는 거리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정당과 확연하게 다른 점은 이제 진정성에 있다고 보는 건데 뭐 어떤 여건이 있건 어떤 안 좋은 외부 요건이 있건 간에 거리에서 끊임없이 그 문제에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거리에서 싸워왔던 그 경험들이 진보 정당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그래서 대중투쟁이 관건이고 촛불이 관건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아직도 한미 FTA로 이제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거고 비정규직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 거고 한 이 모든 곳들을 저는 진보 정당이 특히 청년들이 끊임없이 그곳에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손잡고 싸울 때 진보 정당의 대중성도 눈부시게 좀 많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지지율이 높고 국회의원도 많이 배출하고 대통령도 내는 반면 진보당들은 옛날 민중당 시절부터 열심히 활동했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인지도도 낮고 지지율도 낮고 국회의원도 많이 배출 못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실제로 그냥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라 안티가 엄청나요. 진보당이. 응? 근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싫어하게 하거나 우리 당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누구세요? 1번 김재현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끼리는 맞는 말이라고 정의를 수호한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난 척하는 것처럼 너네만 맞냐?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하는 줄 아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상대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고 한다고 해도 그 거리감을 좁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기호 5번 조성주입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우리 진보 지정은 오랫동안 공감 능력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감하게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주장하고 예를 들면 분석하고 날카롭게 제기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공감하게 만드는 능력에서 굉장히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들과 국민들과 나와 같은 편에 서 있구나 이렇게 만드는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다. 그것이 이제 역설적으로는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대안으로 대안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들은 문제제기 집단이구나. 그리고 대안은 이제 딴 데를 찍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게 좀 많이 왔다. 저는 그래서 더욱더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 같고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게 제가 되게 인상 깊은 게 진보 정당이 또는
작은 성과인데요. 작은 성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열광하거든요. 우리는 작은 성과를 이렇게 딱 보여주기보다는 그동안 뭐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자꾸 이제 이런 것만 자꾸 주장하다가 작은 성과를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거에 좀 약간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 노회찬 대변인님이 저기 카드 수수료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한 열풍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영세상인사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시민 대표님이 첫 국회 등원해서 이 옷을 이렇게 딱 그렇게 입고 가셨을 때 사실 엄청난 안티도 생겼지만 엄청난 청년들이 또 열광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청년들한테 김지윤 후보가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 이 문제. 저 이번 김지윤님 4번입니다. 죄송해요. 제 번호까지 헷갈리다네. 김지윤입니다. 저는 글쎄요. 저는 진보가 사람들에게서 좀 많은 지지를 받으려면 전 유승재 후보께서 말씀한 촛불에게 답이 있다. 이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진보가 사람들에게 잔뜩 희망과 기대를 이렇게 부풀겠다가 김을 빼는 역할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보가 오히려 끝까지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성과가 난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입증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세상을 바꾸는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정말 주체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진보 정당이 이야기해왔던 세상의 주인은 우리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경험할 때 저는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은 사실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고 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저는 좀 부족했다고 보는 거고요. 하나만 좀 제가 우리 당을 진보 정당을 좀 방어하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좀 진보적인 혹은 또 좌파적인 사상을 사실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선뜻 지지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진보 정당이 더 성장하는데 분명한 장애물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하면서 느낀 건데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나서 진보 정당을 알리고 이야기하고 우리 기층 당원들이 정말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선거법에 너무 많이 가로막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기호 3번 이윤호인데요. 저는 사실 그 젊은 층들이 이게 진보에 대해 그런 뭐 반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에 대해 그런 것인지 전 사실 그게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사실 더 큰 힘을 낼 수 없는 거는 사실 가장 큰 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배워온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런 배워온 것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것들이 저는 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작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진보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거부감, 그런 불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런 냉소와 무관심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대학생을 대변하고 이런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런 대학생과 청년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 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이런 진보 정당들에서 외쳐왔던 구호는 예전부터 이런 되게 허황되고 막 이런 너무 장밋빛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던 것들이 지금 실현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당의 결정이나 당의 그런 정책이나 방향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정작 근데 그런 정치 자체가 너무 청년들에게 동떨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진보 정당만의 숙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모두의 숙제라 해도 우리 숙제만 얘기하면 되죠. 좀 한 바퀴 돌았는데 우리 노 대변인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좀 간단한 총평만 좀 해주시죠. 예,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문제가 있다. 무엇이 문제다라는 거는 이제 아는 것 같은데, 결국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더 연구도 필요하고 또 과감한 어떤 다양한 어떤 실천들, 또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당선자는 한 명 나오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한 명에게만 모든 일이 다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위치에서든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말 좀 이 창조라는 거는 늘 보면 그 자체가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들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혁명적 시도들을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들만 해가지고는 새로운 상상의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과거와 현실만 계속 반복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하여튼 청년이 청년답게 간혹 보면 이제 뭐 어린애 같은 노인도 있지만은 또 너무 이게 이 중년 같은 청년 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 비례대표 한 분이 뽑히게 되면 이제 4월 달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도 있고 또 일반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비례대표 초청, 후보 초청 토론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새누리당에서도 청년이 있을 거고 민주당도 4사람이나 뭐 한대니까 있을 거고 나가서 이제 토론을 해야 돼요. 당을 대표해서. 근데 제가 청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 어떤 격동,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한테서 어떤 열기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후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토론 과정이랑 활동 과정을 통해서 그걸 해내야 되는데 우리 후보가 그래서 얼마큼 열정적으로 또 조리 있게 자기 자신의 시각, 견해를 표출할 줄 아느냐. 간단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간 거는. 갑자기. 우리 후보들 중에 모병제 공약을 한 분이 있죠. 네. 저만 있는 건 아니고. 누구 했어요? 네, 저도 징병제 폐지가. 징병제 폐지, 모병제 실시. 저는 아닙니다. 예, 네, 아닌 분. 예, 모병제 찬성 셋, 반대 둘이죠. 찬성했어요, 김재현 의원님? 네. 자, 지금 모병제 찬성이 1번 김재현 후보, 2번 유승재 후보, 4번 김지윤 후보가 징병제 폐지, 모병제 찬성이고, 다른 견해를 가진 분이 5번 조성주 후보와, 그 다음에 3번 이윤호 후보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네. 이 문제에 관해서 간단한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해요. 우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찬성하느냐와 무관하게 자기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파하는지를 한번 감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 대변인님, 예. 그래서 그 모병제를 반대하는 분 얘기를 듣고 그걸 찬성 쪽에서 반박하는 식으로 한번 아니, 해볼까요? 찬성부터 하고. 모병제를 주장하는 쪽, 현재 국민 개병제니까. 예. 모병제로의 자, 전환을 예. 누가 하시겠어요? 자, 예. 공약을 내신 2번. 분께서. 저 이제 모병제를 실현하자는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많이 지금 2번 유승재 후보. 예, 2번 유승재입니다. 예. 네, 그 남북 관계 문제를 먼저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남북 관계가 이렇게 뭐 평화협정이 체결되거나 뭐 이렇게 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데 저는 그거랑 무관하게 모병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몇 가지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몇 명으로 줄이는 거죠? 30만으로 이제 군 사병수를 줄이자 이러는 거죠. 근데 예. 지금 이제 현대전에 사실 사병수가 많이 있는 게 관건이 되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사병수가 좀 비정상적으로 많다 보니까 장교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장교가 많으면 그 장교가 많은 만큼 이제 들어가는 그 비용이 사실 되게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사병을 줄이면서 장교수를 줄이는 게 맞다라는 거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사실 이제 이 사회 초반기에 많이들 군대를 가잖아요. 20대 초중반에. 그 당시 이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가장 왕성하게 좀 펼칠 수 있는 요 시기인데 요럴 때 징병제로 인해서 가게 되는 그러면서 사회에서 오히려 얻을 수 있는 이런 사회 자체적인 그런 이익들을 많이 포기해야 하는 거 그리고 군에서 일어나는 좀 인권적인 문제들 이런 비인권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병역 기피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폐해들이 좀 사실 징병제로 인해서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는 내가 원해서 가는 군대가 돼야지 오히려 첨단군, 정예군을 구성하는데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까지. 네. 일단 첨단 정예군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병제보다 모병제가 낫다. 플러스 모두가 다 군에 감으로 생기는 사회적 손실이 있다. 플러스 국민 개병제의 불가피한 부작용, 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등등의 이런 것이다. 이 정도의 논 거예요. 달리 더 왜 국민 개병제에서 모병제로 가야 되느냐에 관해서 그 논거, 추가할 논거, 목적, 뭐 하여튼 한다면 네. 1번 누구- 김재현이고요. 네.
현실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2007년에 신생아 수가 뭐 20여만 명, 23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지금 60만 명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신생아 숫자, 남자가. 예. 그렇게 따졌을 때는 현실적인 대책, 아까 뭐 현대화도 얘기하셨었는데 검토를 시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인구 구성의 변화 때문에 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 4번 김지윤입니다. 저는 우선 지금 남북 대치를 근거로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은데요. 사실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도 이미 모병제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징병제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고 이렇게 군 복무 기간 자체가 긴 나라도 별로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징병제 폐지를 말씀을 드린 거는 저 이제 모병제를 찬성하는 근거에서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모병제는 약간 불가피한 타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징병제에 따른 아까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한 해에 한 80명 정도가 이미 군에서 자살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90%가 남한에 있는 이런 좀 이상한 이런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오히려 징병제에 따른 드는 많은 돈들, 국방비 이런 돈들을 오히려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는데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젊음의 시간을 청년들이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세 분은 지금 모병제, 국민개병제,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더 진보적인 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4번 김진인데요. 물론 저는 모병제가 됐을 때 그런 좀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군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총체적으로. 네, 모병제 진보 정당이라면 네. 국민개병제보다는 모병제를 옹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견해시죠.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 현실에선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두 분 한번 반론해 보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저는 국민개병제 조선주 후보. 기호 5번 제가 이름을 자꾸 말씀 안 해. 죄송합니다. 이름을 자꾸 말해야 돼, 후보. 예, 기호 5번 조성주입니다. 저는 국민개병제가 나오기는 역사적 맥락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평등의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로마나 그리스 시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중세 이후에 예를 들면 군에 대한 의무, 예를 들면 이런 걸 지지 않는 지점, 그리고 국민 전체가 함께 어떤 국가의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문제를 함께 책임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화국이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국민개병제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평등의 문제에서 국민개병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모병제로 갈 경우, 그러니까 징병제의 경우는 어쨌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예를 들면 적용돼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나 물론 지금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모병제로 갔을 경우 사실은 빈곤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미국에서도 모병제는 빈곤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쪽에 가 있는 군인들의 상당수가 가난한 히스패닉 계열,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첨단 정예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쪽이 많이 가면서, 물론 이제 미국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첨단 정예무기나 다루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은 워낙 문맹률이 문제도 있고. 자, 좀 압축해서.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징병제를 유지하되, 징병제 유지되 군복무 단축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군복무 단축과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기호 3번 이윤호입니다. 방금 조성주 후보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일단 핵심은 그런 군복무 기간,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우려되는 것은 그런 빈곤 비즈니스로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그런 군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이 일단 답이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모병제 반대 입장보다는 일단 모병제가 정말 징병제 지금 현 문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좀 저는 그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병제 반대라기보다는 좀 제 입장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반론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하시겠어요? 없어요?
저도 물론 4번 김지윤입니다. 저도 이제 징병제 폐지로 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들, 과도기적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모병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이런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그래서 그 돈들을 오히려 사병들이 이제 처우를 개선하고 월급을 현실화하는 부분으로 썼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선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서 이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던 건 사실 이제 물렀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 비현실적인 이 사병들의 월급도 당연히 저는 현실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군대 내 인권도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완전하게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저는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그 군대 수와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이건 거의 전시 상황인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사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왜 우리가 많은 돈을 부어야 하는가. 그리고 저는 징병제가 사실 가지고 있는 거는 국방비가 늘어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방비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고 뭐 북한에 대비하면 9배나 이미 많지 않습니까? 이런 그 돈들이 계속 이제 국방에 수많은 돈을 쓰고 있는 수많은 첨단 무기들을 들이고 이런 것이 사실 저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조금 쟁점을 좁혀보죠. 제가 제기한 이 모병제에 관한 의문, 국민개병제에 관한 의문 이런 거에 약간 딜레마가 있어 진보정당에게.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식견을 한번 물어본 건데요. 보통 진보정당이나 진보 지식인들은 시장주의를 싫어하죠. 시장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걸 싫어해요. 시장은 별로 안 좋은 거고 피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시장주의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하자. 이게 진보정당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저는 느껴요. 저 개인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욕도 많이 먹죠. 근데 이 국방 서비스의 공급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 충원을 완벽히 시장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모병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시장주의를 그렇게 싫어하는 진보정당이 그럼 이 병역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왜 할당 방식의 강제 할당 방식의 국가주의적 해결 방식이 아니고 노동시장에서 국가가 고용주로 나서서 인력을 돈으로 모집하는 시장주의적인 해법을 왜 선호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예. 제가 얘기할까요? 예, 우선 노래는 사실 그 모병제가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됐나? 예를 다른 나라 가면은 그 아까 뭐 조성주 후보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복무기간을 아주 뭐 핀란드처럼 1년 정도로 해가지고 개병제를 하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독일도 1년이죠. 예. 네. 그리고 이 진보정당들이 그걸 지지해요. 그 방식을 갖다가.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는 이제 좀 진보적인 지식인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모병제를 많이 얘기하게 됐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특성이 좀 있다고 저는 이제 애써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이 평화의 문제죠. 남북 대립되어 있는데 물론 일방적으로 이 병력을 감축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감축을 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평화를 좀 더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금 60만, 저쪽에는 뭐 100만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걸 한 15만까지 줄이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15만 정도 되면 이건 개병제로서는 좀 이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제 인구 구성 변화 등에 따라서 그런 날도 올 수 있겠지만은 당장에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줄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개병제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이제 한 측면도 한편으로 있어요. 남북 예. 상호 군축이 예. 이루어진다면 네. 그 조건 속에서는 현재 인구 구성으로 볼 때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 지금 이놓은 거죠, 그죠? 예, 그런 게 한편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개병제하고 이제 현재 징병제하고 충돌을 하는 거죠. 자, 예. 자 이제 그냥 이거는 일종의 재치문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만 더 토론하고 넘어가죠. 네. 그래서 제가 잠깐만, 네. 그 약간 제가 어느 쪽에 손 들어주기보다는 각각의 그 논지에서 좀 보강해야 될 점을 갖다 제가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이승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30만으로 줄이자고 했는데 30만으로 줄인 모병제 그럼 30만을 모병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시키는데 30만이나 응모할까? 네. 30만을 응모하면 모병제는 또 급여를 많이 줘야 될 텐데 그 돈은 어떻게 어느 정도고 어떻게 마련할까 이런 데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는 모병이든 개병이든 간에 인권 문제는 군대라면 다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모병제의 논거가 되긴 어렵고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율 저하 인구 구성 변화
등으로 인해서 만일 그것이 이유라면은 가만히 놔둬도 수는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저절로 예,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징병 방식 자체를 갖다가 안 바꿔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성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대안을 제대로 얘기하려면 그래서 병역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이런 문제들까지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맞습니다. 김지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다,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이게 상호 연동돼 있는 엄연한 현실, 이걸 어떤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사실. 김지훈 후보의 논거는 상당 부분 강력한 반전 평화주의 기조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듣기에. 네, 예, 그런 것 같고요. 군대 폐지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불가피한 타협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거 차별성을 드러내려면 그만큼 좋은 공약이 어디 있어요. 군대를 폐지하자, 아예. 화끈하네. 대안은 뭐냐 이러면 경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 혹시 모병제가 우리 현실에서는 다소 진보적인 견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모병제의 바탕은 시장주의적 해법이라는 이 딜레마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는 분들 잠깐 하시고 넘어가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시민 대표님이 지적하신 그 지점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딜레마를 지금은 한국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모병제란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적 상황에서 훨씬 더 평등을 가져올 수 있고, 군복무 단축은 저는 한 1년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참여정부 때 18개월까지 예정돼 있었는 거, 전위경제도 폐지도 다 있었는데 다 지금 스탑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한 1년까지는 갈 수 있죠. 다만 그렇다고 국방비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방비는 더 늘어나는 경향이 오히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병제 옹호론자들 쪽에서 한 말씀만 누구 대표로? 네, 기호 1번 김재현이고요. 저 4번 김지훈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그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유 때문에 그 진보적인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반전 평화의 관점에서, 상호 군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전히 국방비 문제라던가 어떤 사람들이 여기 군대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연히 모병제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타의 그 대체복무제도들은 모두가 다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근본적인 남북 간의 분단의 모순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같이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 현실에서는 이 문제가 그래도 진보적으로 접근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좀 하시고 우리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을 우리 노 대변인께서 하나 해주세요. 이 문제 마무리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가 꼭 결론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얽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깊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까지 나온 얘기를 좀 종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 징병제를 유지하되 기간을 줄이되,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지금처럼 이제 군대 자체가 싫다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복무제, 사회복무제라 가지고 징병제 하되 예를 들면은 결과적으로는 한 15만만 이제 군대 안에 있게 하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폭넓게 여러 가지 이제 공익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게 복지시설을 하는 이제 그런 방안도 사실 그게 국방개혁 2020에 다 들어있던 사회복무제 내용인데 각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다 무효화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군대 못 간 데 대한 반성을 국민들이 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의 표현을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야, 정말 우리 그걸 다 살려내야겠죠? 살려내야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너무 각이 안 서요. 내가 이렇게 이 후보들이라는 거는 조금 네거티브도 조금씩 섞어서 하고 또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서도 슬쩍슬쩍 옆구리 찔러가면서 해야 좀 제맛인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일치단결 인화 이런 데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마무리 삼아 공약 이런 거 말고, 공약 이런 거는 어른들 해놓은 거 보고 마음에 좀 갖고 와도 하겠어. 그러나 이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서 내가 다른 후보들보다
확실히 나은 것 한 가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만의 이것. 내 이렇게 잘났어요. 이런 점에서. 자기 자랑, 낙검수식으로 말하면 왕깔떼기를 하나 셀프로 이렇게 딱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상 1번, 5번이 시작 안 할게 안 돼요. 3번부터. 3번 이윤호 후보부터. 네, 3번 이윤호입니다. 사실 워낙 다 훌륭한 분들이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사실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저는 쭉 학교에서 활동을 했다는 걸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작년에 총학생회장을 하고 또 그 전까지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학우들과 같이 부대끼고 학우들과 함께 이렇게 바꿔왔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작년에 경희대에서 전체 학생총회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인상됐던 등록금을 동결시키는 이런 힘도 만들어냈었고 그런 것이 저는 다른 후보분들과의 차별성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4번 김지윤입니다. 제가 가진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맞짱과 승리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삼성과 고려대 당국과 또 한승수 국무총리와 맞서서 또 시원하게 그런 일격을 날렸던 그런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촛불들 사이에서 많은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상징이 됐던 점이 저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 정당의 비례 후보는 진보 정당의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저는 구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촛불 대중들 사이에서 바로 우리 통합 진보당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기호 5번 조성주입니다.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전문성하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현장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청년 유니온이라는 청년 노동 문제를 하는 활동을 하면서 진짜 수백 건의 그 노동상담과 청년들을 만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청년들의 세밀한 문제를 현장에서 경험을 해봤고, 또 제가 이제 2006년도 교육위원회, 2008년도부터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직접 이제 교육 문제와 노동 문제를 법안을 만들고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이제 그 일을 해봤다는 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그 청년 유니온에서 30분 매달짜리를 대기업들과 싸워서 폐지시키고 커피 전문점 주유시장을 되찾아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싸움을 붙으면 이길 수 있다. 요런 지점에서 제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하게 좀 깔때기를 꽂자면 지금 이 순간부터 딱 1시간 후에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바로 활동할 수 있다.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8개월인데 그 8개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다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훈련할 시간 없다. 즉시 전력감이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딴 팀에 임대해도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프리미어리그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자, 그다음에 1번 김재현 후보. 네, 1번 김재현입니다. 다행히 내일 바로 이 시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네요. 네. 저는 3만 명을 거리에 한날 1시에 모아낸 경험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반값 촛불을 만들었던 한대련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적인 대학생들의 반값 열기를 기획하고 조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중적 힘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개인의 훌륭한 면모도 그것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청년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번 위대한 진출에서 49명 전체의 목소리를 10만 명 전체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지휘력을 함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 3월 1일 날 그 1차 컷오프 이후에 낙선한 15명의 후보들에게 전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만나 뵈면서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해서 오늘 저 이외에 11명의 나머지 후보분들과 함께 청년연합군을 구성해서 공동선대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후보님들께서 전화를 준 사람이 제가 유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셨고 본인들이 내세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정책들, 그 후보님들 중에는 변호사, 약사, 청년 예술인, 여러 가지 대학생,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책들을 모두 다 함께 가지고 국회로 가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설령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 한 분이 반드시 그렇게 20명 후보들의 이야기 그리고 10만 명의 그 우리 청년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이에 강력한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셨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번 유승재 후보. 네, 2번 유승재입니다. 저도 마지막이니까 저한테 깔때기를 맞고. 그거 되라고 지금 하는데. 네.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제가 가고 있는 진보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장 크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아직 제일 어린, 그런 물론 똑같은 분이랑 계시지만, 하지만, 어려움도 제가 많았어요. 감옥, 이런 데를 제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가볼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살진 않았는데, 그 안에서도 그렇고, 맞아 쓰러졌을 때도 그렇고, 어디에서건 한 번도 이 가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고, 끊임없이 거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해온 그 마음, 그 신념, 그거를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만이 국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네. 이런 자신감, 패기,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은 저는 부족한 것들은 더 채우고 또 끊임없이 배우고 겸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흔들어 놓겠습니다. 설마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아니겠죠. 자, 우리 5분 후보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광고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네. 누가 해주실래요, 이번에는? 제가 하지 말고. 목소리가 제일 거의 성우를 뺨치는 목소리를 가진 우리 선거인단 모집에 대해서 우리 안내하는 광고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네, 위대한 진출이 현재 이제 5명의 후보로 추려진 상황입니다. 최종 투표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진행이 되는데요. 투표권은 선거인단으로 신청하신 분 누구에게나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선거인단으로 신청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조건인데요. 만 18세부터 만 35세의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great2030.org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보들의 양력, 소개, 동영상 등등 정책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선거인단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8일 저녁 6시까지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해. great2030.org 여기가 이제 청년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신청 홈페이지입니다. 통합진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고 UPP. 고 UPP.org. UPP가 뭐의 학자인지 영어가 제일 잘하는 분이 좀 발음 한번 해주세요. 유니파이드. 러시아학과를 나왔어요? 대학교 중퇴라 저는. 그 UPP에서 맨 앞이 Unified. 그다음에 P는 Progressive. Progressive 파티. 좋습니다. GOUPP.org 것이 통합진보당의 홈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저공비행 스페셜. 위대한 진출 청년 비례대표 후보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5사람을 만나다. 조그만 이 쌍발 프로펠러기에 뒷좌석 가득히 5사람을 태우고. 오늘 그래서 포탄도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된 포탄으로 골라서 이게 뿌렸습니다. 근데 좀 폭발력이 신통치 않았던가. 원래 이렇게 많이 태우면은 이 정밀도는 낮아집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공비행은 사실 의리남 유시민과 소신남 노회찬 둘이서 손님들 모셔가면서 진행하는데요. 대개 보면 이제 매회 저공비행이 이제 나가고 나면 업로드가 되고 나면 되게 4주 동안에 각 회마다 한 50만 회 정도 다운로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첫 한 주 동안 한 20만 회 이렇게 해서 꾸준히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오늘 이건 스페셜이라 편집 없이 앞에 안내만 붙여서 곧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회 정규 방송이 또 이제 업로드 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제 8회가 업로드. 8회는 검찰 마피아를 주제로 한 건데요. 강력한 라이벌. 아마 시간적으로는 조금 이 스페셜이 먼저 업로드되고 그 다음에 8회가 뒤따라가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스페셜뿐만 아니라 저희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뭐가 뭔지 좀 헷갈리시다가 최근 들어서 당들이 어떻게 정렬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해지면서 새누리당 찍으실 분 찍으시고 또 민주당 하실 분 하시고
또 통합진보당 하실 분 하시고 이렇게 좀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 청년 비례대표 선출에 관심 가져주시고 아직 35이 되지 않으신 36이 되지 않으신 유권자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reat2030.org로 접속하셔서 선거인단 신청해 주시고 이 다스트 후보들의 프로필, 경력, 선거운동 동영상, 공약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비교해 주시고 별로 힘든 일도 아닌데 국회의원 하나 뽑아 주십시오. 저희 당선권 안에 배치합니다. 이걸로 마쳐야 되겠는데요. 끝날 때 그냥 끝나면 섭섭하니까 위대한 진출 통합진보당 화이팅을 외치면서 네.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위대한 진출 통합진보당 화이팅!